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대담 진행을 맡은 이정윤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이 선거에 앞서 우리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고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 자존심 신동근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사전 5기로 국회에 입성해서 중진 같은 초선 의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내 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 지원 지청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을 가시화시켜내서 우리 서구의 가치를 높여냈다는 그런 평가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쓰여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단 없는 민생개혁을 이루어내고 서구 발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출마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공약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 공약 2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 말씀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저희 서울 지역은 젊은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그런 욕구, 기대, 심리가 많고요. 따라 저는 서구를 교육, 문화, 복지에 만족하는 그런 서구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것을 위해서는 크게 첫 번째는 인천시 교육청을 서구로 이전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보통 교육을 받고 또 인천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잘 원만히 이뤄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 학교 증설을 해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도 신도시, 검단 신도시 또 청담 신도시와 관련해서 7개 학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고요. 이후로도 신도시 증설을 또 시켜내고, 특히 지금 오류중학교 신설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문제도 잘 해냄으로써 또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인천형 혁신유가 카페 시범 사업을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또 서구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구를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로부터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받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그럼 핵심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서구는 또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반 시설 및 앵커 시설 유치를 통해서 서구를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 도시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위해서도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암 역세권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 지정이 국토부터 승인이 떨어졌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이 지역을 서북부 지대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검단 신도시를 특구 및 특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내 기업 지원센터라든지 벤처타운 또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합 문화 공간들을 활용해서 검단 신도시를 교육 특구 또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셋째는 이제 제가 검단의 신도시에 북부 지원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조타운을 유치를 해서 또 우리가 고등법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서구가 6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건너편에 제2청사를 지어서 말 그대로 연희동을 행정 또 여기에 교육청까지 유치를 해서 행정교육 그런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공약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지역 현안에 예, 대해서 예, 이야기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 을의 최대 현안은 이 수도권 매립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2025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더 연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예.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지금 예, 큰 상황입니다. 예, 예. 많은 논란도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료에 대한 의견과 대체 매립지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저의 핵심 제1의 공약입니다. 2016년에 아시다시피 종료되어야 됐을 것이 유정복 시장 당시에 사자 협의체 협약을 통해서 연장이 됐고요. 당시 합의문을 보면 대체 매립지 조성은 하되 대체 매립지가 찾아지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서울시와 환경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제가 재선이 되면 이 문제를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하려면 우선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경기도나 서울시에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저는 우선 지금처럼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방식을 피하고 소각제만 묻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군별로 자체 소각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 가져와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시민 합의를 통해서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는 곳에는 중앙정부와 또 인천시가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거기에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재선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또 우리 서구 주민, 인천 시민 그리고 인천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시민들의 영상을 네. 보고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서로 당파 싸움 하지 마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경제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지역 경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경제 활성화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악화를 극복해서 정부 국회가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죠. 우리 우선 국회에서는 지난 17일 날 11조 7천억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 경영 안정자금 지원, 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지원을 했고요. 그렇지만 부족하다면 또 2차 추경도 저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정부가 22조 5천억 정도 기업 지원을 발표했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는 100조 원 정도의 그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도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분들에게는 146만 원 정도의 생활 안정자금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안정자금도 이렇게 할 걸로 압니다만은, 특히 이제 저희 서구는 지역화폐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 잘 조성해서 오히려 초기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커져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중앙정부도 좀 확보해서 특히 요즘 어려울 때 지역화폐 활성화시키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최근에도 제가 주로 이제 대면 접촉을 잘 못하다 보니까 기업인들, 경제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주로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애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계획 인구가 한 18만 명에 맞습니다. 달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게 이 교통 대책이거든요. 네.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망 구축 사업 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활동해왔던 것도 바로 이게 교통망 구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철도망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지난번에 공약사항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얘기했고,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시장과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로 18년 12월에는 국토부가 연장 발표를 또 했었죠. 그리고 이듬해 10월에는 대광위가 광역교통비전 2030의 이 부분을 반영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가 여전히 이전 조건으로 건설 폐기물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걸 작년 12월에 서울시와 당정 간담회를 통해서
건설 폐기물 이전 없는 조건 없는 연장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해는 이제 5호선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11월쯤에 제4차 철도망 계획에다가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또 인천도시 1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26년까지 개통 예정인데 저희가 24년으로 2년을 당겼고요, 조기 개통으로. 그리고 또 여기 누락돼 있던 원당역도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복원시켜냈습니다. 그리고 2호선 같은 경우는 검단 연장 부분이 예타에 이번에 선정이 됐고 노선도 일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토부 용역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재선되면 이 문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라삼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청라삼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구가 변경이 되면서 이 서구갑이 아니라 서구을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좀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청라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랜드나 국제업무단지 굉장히 굵직한 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또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거든요. 이에 대한 좀 해법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구 획정이 청라 3동이 갑에서 을로 갑자기 편입되면서 되었지만 저는 이제 청라 3동은 청라 1, 2동과 함께 청라 국제 도시로서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여당 국회의원의 능력과 또 힘으로서 국제간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겠다. 갑과 함께.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청라 3동의 중심적인 현안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청라 7호선 조기 개통, 또 서울 9호선 공항 인천공항 직결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라 소각장 이전 폐쇄 문제, 또 로봇랜드 조성이나 여러 가지 뭐 차병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청라 7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 가불이 힘을 함께 모아서 하겠다. 국토부와도 협의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울 9호선 지금 공항철도 직결 문제는 박원순 시장과 수차례 협의해서 지금 거의 그 분담 문제는 거의 대부분 상당히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 문제 인천시와 서울시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반드시 풀어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소각장 문제는 저는 구군별로 소각장 하나씩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게 청라 신도시와 가까이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은 너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전시켜서 좀 다른 좀 멀리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을과 갑이 갑 지역이 같이 손잡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 문제인데요. 이 서구에서 환경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서구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 개선 대책 또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실까요? 예, 아시다시피 서구는 매립지 공해 배출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또 주택가 인접한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환경 문제가 항상 상존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20대 국회에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표적으로는 2019년에 이제 한 1,000억 정도의 수도권 매립지 특별 해결을 활용해서 우리 서구의 환경 개선 문제를 추진해 왔고요.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서구 둘레길 조성, 또 하천변 생태길 조성 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쇳가루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월마을 주민 건강 영향 평가도 환경부로부터 끌어냈고요. 이번 총선에서 저는 매립지 종료 및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친환경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지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체육공원, 다목적공원을 좀 설치하고 또 미래형 융복합 면허시험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면허시험장이 지금 남쪽에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다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미 이제 국비를 확보한 드론 인증센터도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월마을은 좀 이주 대책이라든지 또 금호마을 주변에는 12개 레미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하는 문제, 또 생태의 하천 복원 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은데 그중에 핵심이 교육, 문화, 복지 시설 예, 예,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아까 공약사항에서 잠시 언급은 해주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했고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또 나중에 후반기에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두루 전부 다 문화체육, 교육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요. 저희 지역은 지금 이미 다 설치를 해서 이제 강당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교육부 장관 특교로 설치를 했고 또 7개의 학교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복지시설로는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또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로는 지금 오류 지역에 오류도서관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고요. 또 원당 꿈 키움터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원당자 카페 이런 국비 24억 원 확보했고 또 마전 다목적 체육관 서북권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40억 예산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좀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불로문화체육센터라든지 원당동에 한 140에서 150억 정도 돼서 수영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만드는 그 부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고 청소년 미래 전당을 또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건립하는 문제도 이재현 청장과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좀 검담 복지회관도 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업도 네. 준비하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12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 저 신동근이 단번에 해냈습니다. 25년 3월에 개원되면 5천억 이상의 경제가치가 창출되고 또 5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법적 타원이 들어서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힘 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구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성과와 사업들도 완벽하게 방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동근 4번 떨어지고도 30년간 서구를 지켜온 신동근입니다. 서구의 미래, 서구의 자존심, 신동근을 지지하고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서구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오늘 대담이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